안녕하세요. 기장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고 싶어지네요.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교실 수업에서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던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또 질문도 해주고 그런 학생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이번 중간고사에는 이런 학생들이 반드시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과학지문 두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지문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과학지문이 조금 어려웠었죠. 자,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생물 내용인데요.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자, 에너지는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필요해요. 또 일이나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 일상생활을 하는 에너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에너지가 들잖아요. 숨 쉬고 하는데.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량이라고 한대요. 이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기초대사량과 운동과 일 등에 필요한 에너지 활동대사량의 합이래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의 합이 대사량이네요. 기초대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성별, 연령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보통 우리 뭐뭐로 이런 거 봐야겠다. 그죠?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대사량이 크지만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그래요. 좀 다니다. 그죠? 인체에서 기초대사량의 조절은 누가 해? 갑상샘이 해.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 이상 증상을 유발한대요. 자, 항진증은요,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커지네요. 갑상선 저하증은요,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작아지네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리해 볼까요? 자, 방금 우리가 오늘 하는 이야기 대사량. 자, 얘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으로 나누네요. 자, 근데 이 기초대사량은요, 체중이 작을수록 기초대사량은 올라간댔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누가? 갑상샘이라는 애가 조절을 한대. 담당을 한대. 근데 얘가 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죠? 하나는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 하나는 뭐였더라? 저하증. 자, 항진증은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거지. 그러면은 체중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려가겠죠. 살이 막 빠지는 그런 병인가 봐요. 저하증은요, 기초대사량이 내려가요. 에너지를 거의 안 써요. 그럼 똑같이 먹는다고 하면 체중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음식 속의 영양소를 산화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지. 음식 먹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겠죠.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인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뭐뭐 생기냐면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네요.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도씨 이상의 열이 필요하대요. 열.
인체 내에서 일어나기 어렵대.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이 일어났는데 포도당 일몰이 완전한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물, ATP가 생긴대. 뭔지 모르겠지만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달린 화합물인데 끝부분에 인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일몰당 에너지를 방출한대. 아, 얘가 에너지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당이 산화하면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되지만, 그렇죠, 다 빠져나가죠. 과다 섭취한 에너지는 몸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우리 알고 있잖아, 지방으로 축적돼서 체중을 증가시켜요.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먼저 지방을 쓰고 그 다음에 단백질 쓰고, 그러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한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우리 뭐 다이어트 많이 해봐서 안다, 그죠? 많이 안 먹으면 처음에는 살이 빠져요. 지방도 쓰고 단백질도 써서.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기초 대사량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신체 기능만 저하되죠. 몸만 더 안 좋아질 뿐이네. 두 번째 문단도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딱 먹으면 얘가 몸속에 들어가지고 산화를 해서 뭐뭐 생긴다고요?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ATP, 얘가 뭐 에너지더라, 그죠? 이렇게 생긴대, 그죠?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과다 영양을 하면은 살찐됐죠. 체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부족하면, 우리 다이어트 하면 처음에는 뭐를 써? 지방을 소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소모하고, 하지만 결국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가지고 살은 안 빠지고 신체 기능만 안 좋아지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자, 다시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 근육을 움직이는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된대요.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kcal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80% 이상은 열로 변한대. 그러니까 에너지 중에 80%는 열이고 운동하는 거는 20%밖에 안 쓴다네요.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있을 경우 시간당 3도씨 이상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은 붕괴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뭐를 이용해? 피부.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 대사량은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피부 단위 면적당 그 기초 대사량은 피부 표면적을 나눈 값이므로 거의 뭐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그 단위 면적당 열을 방출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겠죠. 몸에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 방출하기 위해서는 열이 피부로 전도돼야 된다.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야 흘러가겠죠.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 바깥으로 나오겠지. 피부 표면에는 기본적으로 뭐와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되는데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그렇겠죠. 우리 왜 바깥에 추우면 열이 빨리 뺏기잖아요.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고 피부 주변의 공기 흐름이 빠를수록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면 빨래도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열도 빨리빨리 나가요.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 그럼 온도가 열이 밖으로 안 되겠죠. 열을 방출하기 어려워져. 이때는 피부 표면에 땀. 그래서 우리 더울 때 땀이 나는구나. 물의 증발 잠열은 이 정도로 1리터 정도의 땀을 증발로 열을 제거한대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열을 제거한대. 땀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기도 한대요.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온 상승할 때 더울 때 땀난다 이거죠.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대사율이 낮아진다. 이런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즉 동면, 우리 겨울잠.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원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잔잔해.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해야 해요. 털 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뭐를 통해서? 호흡으로 열을 방출한대.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되는 열량이 9kcal 정도로 작지만 동물들은 아주 얕고 짧은 호흡을 통해서 열을 방출한대요. 대충 이제 다 읽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 있었냐면 에너지 중에 20%는 어떻게? 근육으로 소모한대요. 근육 운동을 하면서 소모하지만 80%가 다 열이래요. 열로 변한대요. 열로 변한.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피부로 방출. 이 80% 열에너지를 피부로 방출하는데 이때 단위 면적당 기초대사량 량은 항상 일정하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작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전도 복사 대류 땀 이런 방법으로 열 에너지가 나간다. 전도는 온도차가 나야 된다 이런 거였죠. 복사는 바깥에 추우면 열이 빨리 빼앗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 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갑상샘 항진증. 우리 아까 정리한 거 잠깐 한번 볼까요? 항진증이 뭐였더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체중이 내려가. 그치? 내려가 버렸네. 기초대사량이 체온이 내려간다는데 얘는 체온이 증가한다고 했네. 그러면 얘가 벌써 틀렸다. 그죠? 틀렸어요. 그죠? 얘가 답인갑네. 긴장할 때 땀이 나는 것은 체온 상승 없어도 일어날. 그렇죠. 개들이 여름에 헐떡거리는 건 열을 방출. 맞아. 사우나에서 복사를 통한 열의 방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땀을 흘리죠. 선풍기를 잴 때 시원한 건 피부 표면에서 대류를 통해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걸리버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릴리퍼트인들은 키가 걸리버의 12분의 1이었어요. 길이는 12배 차이 나네요. 신체 구조나 대사는 물론 생활 모습도 영국 사람과 같았어요.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가 자신들보다 부피가 이만큼 크다. 길이가 12배니까 부피는 아마 이 사람들이 세제곱만큼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걸리버한테 부피만큼 밥을 더 많이 줬나봐.
그래서 1728명분의 음식을 줬대. 그게 가의 내용이에요. 자, 나를 읽지 말고 가에 딸린 거 미리 읽어야 돼요. 걸리버에게 이만큼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은 걸리버의 체중과 기초대사량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다. 자, 기초대사량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피부 표면적의 부피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피부 표면적 쪽에 비례하는 데 있거든요. 이 사람들 계산법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걸리버는 릴리퍼트인보다 이만큼의 많은 열을 방출해. 아니에요. 단위 면적당 내는 건 똑같거든요. 피부 면적당, 표면적당 이렇게 표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같댔어요. 그래서 뭐 얘만 특별히 뭐 장치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A에는 범죄자를 액화질소 탱크에서 급속도로 냉동하여 영화임 수십 년 동안 감옥이 등장한다. 우리 이런 거 냉동인간 얘기 봤잖아요. 냉동 감옥은 개구리를 급속도로 냉경시켰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소생하는 원리를 운영하는데, 사람 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얼면서 세포를 파괴한대요. 그래서 사람은 얼리면 다 죽어버려. 그런데 개구리는 어떻대? 부동물질로 돼 있대. 물이 아닌가 봐. 개구리의 체액은 초저온에서 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데요.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체액을 개구리의 체액과 같은 물질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냉각시키면 기초대사량이 없어서 생존이 가능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에너지 하나도 안 줘도 살아있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신기하다, 그죠? 냉동인간이 소생하려면 냉동 중 기초대사에 사용된 기초대사 필요 없어요. 그죠? 냉동인간은 기초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맞네. 냉동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 없다. 맞아요. 냉동인간 중에는 체내에서 약간의 산화작용 발생 안 해요. 아까 기초대사량에서 밥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필요 없거든요. 산화가 생기면 아까 왜 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있으면 세포가 파괴된댔거든요. 그래서 사람 죽어요. 체온을 회복하며 죽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선생님, 윗글을 읽다 보니까 음식을 안 먹는 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방만 소모할 때까지 굶으면 빨리 살을 뺄 수 있지 않은가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뇌 활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해서 학습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3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괜히 살찐다고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여기 딱 나왔잖아. 학습, 정신건강 문제 생긴데 다이어트 하지 말고 그거는 수능 끝나고 그때부터 다이어트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는 전과 같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한 번 더 볼까? 다이어트 하면 지방 소모하고 단백질 소모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몸만 더 안 좋아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소모되는 에너지 영양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 했네요. 자, 오늘은 세 문제밖에 없었고요. 과학 지문이었지만 그닥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계속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도 노력해서 또 다음번에는 더 잘 만든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